안녕하세요. 찾아가는 변호사들의 신용진 변호사입니다. 네, 찾아가는 변호사들의 윤태희 변호사라고 합니다. 네, 네. 변호사님. 네. 그 요즘에 네. 뭐 안락사 뭐 그런 네. 거 그리고 네. 이제 뭐 워라벨 그리고 뭐 파이어족 이러면서 네.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해 가지고 네. 관심이 많이 늘어났는데 네. 그 안락사도 요즘에 조금 관심이 어느 네. 정도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근데 제가 안락사 좀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네. 안락사하고 존엄사하고 이렇게 네. 나오던데 예. 혹시 그 변호사님 안락사와 네. 존엄사가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? 그 안락사는 쉽게 말씀드리면요. 가만히 있으면 계속 살 수 있는 사람을 약물 같은 거를 투입해서 일부러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. 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죽이는 거죠. 아. 계속 있으면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죽이는 행위를 안락사라고 하고요. 네. 존엄사라는 거는 이제 그 생명 유지 장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네.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그 인공호흡기 같은 게 있잖아요. 네. 이거를 하고 있으면은 계속 살 수 있지만 네. 이러한 생명 유지 장치를 떼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그 자연스럽게 네.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자들의 경우에 네. 인공호흡기 같은 거를 떼는 행위를 네. 존엄사라고 합니다. 변호사님 그러면은 혹시 네. 그냥 식물인간이신 환자분이 네.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중단을 했을 때 예. 그때는 안락사인가요? 존엄사인가요? 식물인간이 정의가 어떻게 되죠? 식물인간이요? 그냥 단순히 이제 어떠한 자기 스스로 네. 그 활동을 못하고 그냥 침상에 누워 계신 분들이 이제 보통 식물인간이신 상태라고 하시지 그렇죠.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 전혀 못 하시고 심장만 뛰고 있는 상태,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식물인간이라고 네, 그렇죠. 많이 그렇죠. 부르잖아요. 그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인공호흡기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인공호흡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. 네. 자, 그렇다면 생명유지 장치 자체가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식물인간 상태가 꽤 있겠죠. 그렇죠. 자, 그 경우에 약물 투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존엄사일까요? 아니면은 안락사일까요? 일부러 죽이면은 안락사인. 네.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식물인간에 계신 그 환자분들을 만약에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그거는 안락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. 그러면은 네. 뭐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고 무조건 안락사가 되거나 네. 아니면 무조건 존엄사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닌 거네요. 그렇습니다. 네. 예, 생명 유지 장치를 그 소극적으로 띄워버림으로 해서 생명이 단축되느냐,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행위로 생명을 단축시키느냐,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변호사님 그 말씀 네. 들어보니까 네. 그 인공호흡기 부분 되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. 인공호흡기 떼는 것만 존엄사에 해당을 하나요? 그렇지 않죠. 생명 유지에 필요한 그 장치나 아니면은 의술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?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. 네. 이거 둥 하면 이제 전기로 뭐 네. 하는 것도 있고 뭐 손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. 심폐소생술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이 환자는 금방 죽을 수 있죠. 그러니까 네. 계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돼요. 네. 이러한 경우에 이거를 안 하는 거는 존엄사가 될 것이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수혈 같은 거를 안 하면은 네. 피가 바로 그 썩어가지고 죽는 그런 환자분들이 계세요. 네. 이러한 경우에 수혈을 계속 해줘야 되죠. 그렇죠. 수혈을 중단해요. 네. 그런 경우에도 존엄사에 해당하겠죠. 어. 그 다음에 이제 그 에크모라고 불리는 게 있대요. 네네. 그 체외 생명유지술, 어. 그 이 몸 밖에 어떤 그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그러한 생명유지 네. 기술인 것 같아요. 네. 요거를 중단시키는 것도 당연히 그 존엄사에 해당되겠죠. 그렇군요. 네. 그 존엄사 있잖아요. 예. 존엄사를 하려면 네.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요? 그 지금 대화를 나누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하셨겠지만요. 첫 번째는 그 해당 환자분께서 임종 과정에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. 임종 과정이요? 네. 임종 과정이 뭔지 아세요? 이제 돌아가시기 거의 직전인 상황 하시는 거 아닌가요? 정확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라는 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. 회생의 가능성이 없어요.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환자분이시고, 네. 두 번째로는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서 사망에 바로 임박한 그러한 경우입니다. 그러니까 사실 이 존엄사를 할 수 있는 그 경우가 굉장히 이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제한되겠죠. 네. 근데 두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건데, 환자 본인께서 나는 그 연명의료를 중단할 거야 라는 이런 의사 표시를 하셔야 돼요. 예. 근데 만약에 그 다 죽어가는 분께서 그런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. 그렇죠. 자,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. 그 모든 가족들의 동의. 네. 예를 들어서 그 해당
환자의 배우자가 있을 수 있죠. 네. 배우자, 자식, 그 부모님까지 네. 그 직계 배우자를 포함해서 직계 존비속 가족들께서 전부 다 동의를 하셔야지만 네.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연명 의료의 중단 의사 표시를 하는 데 있잖아요. 네. 그냥 난 연명 의료를 중단할 거야. 네. 그렇게만 표시하면은 단순히 이제 존엄사로 갈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건가요? 그렇죠. 근데 이제 그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뭐 임 변호사님도 맨날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서면 작성이잖아요. 네. 서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. 구두로 하는 거는 뭐 녹음이 되어 있으면 가능하겠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. 아, 녹음이 안 되나요? 네, 녹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유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네, 있겠지만은 네. 이 경우에는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 서면으로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고 그 작성된 서면은 국가기관이 관리를 합니다. 그래서 연명의료 관리기관이 있어요. 네. 국립인데요.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제가 말씀드린 국립, 네. 그다음에 연명의료관리기관 네. 이름이 좀 약간 복잡하죠? 네. 거기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사전에 내가 쌩쌩할 때도 네. 진짜 환자도 아니에요.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19세 이상이면 다 돼요. 나 20, 30대밖에 안 됩니다. 그래도 사전 연명의료에 관련된 의향서를 미리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. 네. 그걸 작성해 두시면 어떻게 됩니까? 자기가 이제 사망에 임박했을 때 네. 자기가 정신이 없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 서류의 내용에 따라서 바로 존엄사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. 가장 심플한 방법은 주변에 있는 보건소를 찾아가세요. 보건소요? 네, 보건소를 찾아가시면은 그게 이제 사전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. 그 보건소에 문의하시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작성하시되 갈 때 뭐를 가져가야 될까요? 본인이 연명의료를 의향하는 사람이다라고 밝혀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신분증. 네. 남의 신분증 들고 가면 어떻게 돼요? 안 되겠죠? 예, 딴 사람이 네. 존엄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니까 그거 좀 문제가 생기겠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자기 얼굴이 잘 예쁘게 나와 있는 신분증을 들고 가면 되겠죠. 알겠습니다. 네. 그 존엄사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봤는데요. 해박하게 네. 말씀해 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. 네, 해박하게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. 네.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